제 나이가 벌써 65입니다. 공무원으로 평생을 바치고 정년퇴직을 한 지도 몇 해가 흘렀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고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아들 녀석과 며느리는 맞벌이로 바빴고 쩍쩍한 제게 유일한 낙이 있다면 바로 5살 배기 손주 녀석이었지요. 매일 아침 이 늙은 하레비의 하루는 손주를 깨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잠투정하는 녀석을 어르고 달래옷을 입히고 작은 입에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넣어주려 애쓰는 그 시간이 제 삶의 전부처럼 느껴졌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을 잡고 집 앞 어린이집까지 걸어가는 그 10분의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였고요. 늘 똑같은 길, 똑같은 풍경,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시계는 이미 오래전에 멈췄다고 그저 손주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요. 정말 이상하게도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다려져요. 캄캄한 새벽에 잠이 깨면 다시 잠을 청하는 대신 어서 아침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됐습니다. 멈췄다고 믿었던 제 심장이 이 나이에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건 그 어린이집 원장님 때문입니다. 손주 녀석을 데려다주며 매일 아침 마주치는 그분. 처음에는 그저 참 고운 분이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나 학부모들을 대하는 상냥한 말투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었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은은한 향수 냄새, 언제나 온화한 미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한 조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분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마음속으로 성큼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날은 유독 녀석이 떼를 쓰며 제게서 떨어지지 않으려던 아침이었어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는 손주 때문에 진땀을 빼고 있는데 원장님이 다가와 아이의 눈을 맞추며 조곤조곤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귀염둥이 할아버지가 오후에 제일 먼저 데리러 오실 거야. 선생님이랑 재미있게 놀고 있으면 금방 오실 텐데 그래도 슬퍼? 그 목소리가 어찌나 따뜻하고 다정하게 들리던지요. 아이를 향한 말이었지만 어쩐지 쩔쩔매던 제 마음까지 다독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달래 안아 들고는 저를 보며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햇살이 그분의 얼굴 위로 부서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던 설렘이라는 단어가 잿빛 제 마음 위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아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사이 자란 수염을 더 깔끔하게 면도하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조금 더 좋은 옷들을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언젠가 사주었던 비싼 스킨을 찾아 바르고 머리도 한 번 더 빗어 넘기게 되었죠. 현관을 나서기 전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몇 번이고 확인하는 스스로가 어색하면서도 싫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소년처럼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그 짧은 길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쉬운 길이 되었습니다. 손주 녀석의 작은 보폭에 맞춰 일부러 더 느릿느릿 걸으며 그분을 만날 순간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기대하고 싶었으니까요. 어린이집 현관문이 보이면 심장은 멋대로 더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문이 열리고 아이들 틈에서 저를 발견하고는 맑게 웃어주는 그분을 볼 때면 밤새 제가 기다렸던 아침 해가 비로소 떠오르는 기분입니다. 아버님,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그 평범한 아침 인사가 제게는 세상 가장 특별한 말이 되었습니다. 손주를 건네고 돌아서야 하는 그 찰나의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그분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스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온종일 그 잔상이 남아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손주를 잘 부탁한다는 의례적인 말을 건네면서도 제 눈은 나이도 잊은 채 그분의 눈동자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곤 합니다. 이 감정은 저 혼자만의 비밀입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제 옆에서 재롱을 부리는 요 손주 녀석도 모르는 오직 저만이 간직한 짜릿하고도 은밀한 기쁨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기에 더 애틋하고 그래서 더 깊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인의 무료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하루는 그분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뉩니다. 매일 아침 단 몇 분의 만남을 위해 나머지 모든 시간을 살아내는 기분입니다. 덕분에 회색빛이던 제 세상이 다시 총천연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녀석 덕분에 다시 찾은 인생의 봄날입니다. 그리고 그 봄날의 한가운데 그분이 서 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굳었습니다. 밤새 창문을 두드리던 빗줄기는 새벽이 되어서도 그칠 줄을 몰랐죠. 오래된 연립주택의 현관문을 나서자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우산을 받쳐 들었습니다. 녀석은 뭐가 그리 신나는지
노란 장화를 신은 발로 무릉덩이를 찾아 첨벙거리며 걸었습니다. 그 작은 활기 덕분에 잿빛 세상이 조금은 견딜만 했죠.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바짓가랑이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우산을 털어주고 젖은 외투를 벗겨주는데 등 뒤에서 익숙하면서도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피가 너무 많이 오네요. 할아버님, 옷이 다 젖으셨어요. 원장님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단정한 모습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눈빛에 걱정이 한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이까지 피쯤이야 괜찮습니다. 우리 강아지만 비 안 맞았으면 됐죠. 원장님도 좋은 아침입니다. 늘 하던 대로 아이를 인계하고 돌아서려는데 그녀가 제 팔을 조심스럽게 아주 살짝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그냥 가시면 감기 드세요. 괜찮으시면 들어오셔서 따뜻한 커피 한 잔만 하고 가세요. 마침 저도 한잔 하려던 참이었어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텅 빈 집으로 돌아가 차가운 밥을 데워 먹는 것이 제 아침에 정해진 순서였으니까요. 누군가의 호의, 특히 그녀의 호의를 받는 것은 어쩐지 어색하고 쑥스러웠습니다. 아닙니다. 폐가 될 텐데요. 다른 부모님들도 오실 시간이고. 제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려 하자 그녀는 한 발짝 더 다가와 제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핏소리에 섞여 묘한 울림을 만들었죠. 제가 폐가 된다면 안 되죠. 이건 폐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작은 정성이에요. 네? 그녀의 눈을 보는 순간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처럼 조르는 듯한 그 말투와 따뜻한 눈빛에 저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원장실은 작고 아늑했습니다. 창밖의 궂은 날씨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공간은 온화한 불빛과 은은한 책 냄새 그리고 커피 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작은 소파에 앉히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우아하게 묶어올린 머리 아래로 드러난 하얀 목선, 커피를 내리는 것에 집중하며 살짝 담은 입술,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깃든 정성. 그저 커피를 내리는 모습일 뿐인데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수년 제 마음은 늘 한겨울이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지만 제 세상의 색깔은 잿빛으로 멈춰 있었죠. 손주 녀석을 돌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자 의무였고 그 외의 모든 감정은 사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은 공간에서 한 여인이 저를 위해 내리는 커피를 기다리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곧이어 진한 향기와 함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머그잔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설탕이나 프림은 필요 없으시죠? 할아버님은 왠지 블랙을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평생 블랙커피만 마셔왔는데 놀란 제 표정을 읽었는지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걸 좋아하실 것 같다는. 뜨거운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손가락 끝으로 온기가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 온기는 이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넘기자 쌉쌀하면서도 깊은 향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이지 근래에 마셔본 커피 중에 가장 맛있는 커피였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에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 한구석에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별다른 대화는 없었지만 어색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고요함이 우리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핏소리와 나지막한 시계소리, 그리고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그 평온함 속에서 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텅 빈 찻잔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꿈 같은 시간을 더 이상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몸도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원장님. 천만에요. 비 오는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현관에서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제 등 뒤로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할아버님, 내일 아침에도 비가 오면 좋겠네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애써 되새기지 않아도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이상하게 춥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흠뻑 젖은 옷도 질척이는 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저를 위해 커피를 내리던 그녀의 모습과 내일 아침에도 비가 오면 좋겠다던 그녀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그날 원장님이 건넨 것은 단순한 커피 한 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꽁꽁 얼어붙어 다시는 녹지 않을 것 같던 제 마음에 피어올린 아주 작고 따뜻한 불씨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아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같이 손주 녀석을 안아들고 어린이집 현관문을 나서는 그 평범하기 짝이 없던 일상이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며칠 전 그 비오는 아침, 원장님이 건네주셨던 그 따뜻한 커피 한 잔은 단순히 제 몸만 녹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수년간 굳게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까지 아주 서서히 그리고 부드럽게 녹여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괜히 옷매무새를 한 번 더 다듬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몇 번이나 빗어 넘겼습니다. 추책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저 원장님께 조금이라도 더 단정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손주 녀석 등원 시간을 핑계로 나누는 몇 마디의 짧은 대화. 그 속에서 스치듯 마주치는 눈빛과 햇살 같은 미소. 그 찰나의 순간들이 제 메마른 일상의 단비처럼 촉촉이 스며들었습니다. 특히 손주 녀석의 재롱에 환하게 웃으실 때면 제 심장은 나이를 잊고 멋대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향한 그 다정한 목소리,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어찌나 고와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제 자신이 너무 늙고 초라하게 느껴져 황급히 고개를 돌리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나서는 제 자신이 참 우습기도 했지요. 그렇게 며칠이 흐른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손주 녀석을 원장님께 인계하고 돌아서려는데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기 할아버님. 돌아보니 원장님이 무언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평소에 단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어딘지 모르게 수줍음이 묻어나는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네, 원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 물음에 원장님은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 이내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별건 아니고요. 그게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차 한 잔 어떠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원장님의 목소리만이 귓가에 선명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방금 제가 제대로 들은 것이 맞나? 혹시 제가 헛것을 들었나 싶어 잠시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제 반응이 없자 원장님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제가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혹시 불편하시다면? 아닙니다. 저도 모르게 다급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너무 큰 소리였는지 제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죠. 그러자 제 마음을 다 읽기라도 한 듯 원장님의 얼굴에 사르르 하고 예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마자 10대 소년처럼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에 얼굴을 붉히다니 정말이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고 말고요. 허둥지둥 대답하는 제 모습이 얼마나 볼품없었을까요? 하지만 원장님은 그런 제 모습을 탓하기는커녕 오히려 안심한 듯 부드럽게 웃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치 비밀 작전이라도 짜는 아이들처럼 주말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린이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고 입가에서는 실없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손주 녀석도 없이 혼자 걷는 길인데도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아들 내외에게는 오랜만에 옛 동료들 모임에 나간다고 둘러댔습니다. 평생 거짓말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온 제가 이런 풋풋한 설렘 때문에 능청스럽게 둘러대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과 저만의 은밀한 시작이라는 생각에 심장이 짜릿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옷장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입었던 양복부터 아내가 명절 때마다 곱게 다려주던 외출복까지 옷 하나하나를 꺼내 몸에 대보며 한숨을 쉬기를 반복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흰머리가 성성하고 얼굴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영락없는 늙은이였습니다. 이런 제 모습에 그분이 실망하시면 어쩌나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 설렘, 이 두근거림은 분명 진짜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흔한 말이 이날처럼 가슴 깊이 와닿은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가장 아껴두었던 조금은 젊어 보이는 짙은 남색 재킷을 꺼내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약속날 이 옷을 입고 그분을 만나러 갈 제 모습을 상상하니 다시금 얼굴에 뜨거운 열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 이토록 뜨거운 주말이 다시 찾아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약속 장소였던 작은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창가에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이 테이블 위로 길게 늘어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며칠 전 주말에 차 한 잔 어떠세요? 하고 묻던 원장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그때 제 심장이 얼마나 철렁했던지 10대 소년처럼 얼굴까지 붉어졌던 제 모습이 떠올라 멋쩍은 웃음이 났습니다. 늘 손주 녀석의 손을 잡고 드나들던 익숙한 공간이 아닌 전혀 다른 장소에서 단둘이 만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간질거렸습니다. 헛기침을 하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어 보지만 자꾸만 쿵쾅거리는 마음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딸랑 하고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리며 그녀가 들어섰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입던 편안한 복장이 아닌 고운색의 블라우스에 단정한 치마를 입은 모습은 어딘가 낯설면서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던 인자하고 따뜻한 원장님이 아니라 우아하고 고운 한 명의 여자로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미소 짓는 얼굴에 은은한 조명이 부서지듯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 소리만이 귓전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나지막이 건네는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방금 왔어요. 괜스레 뻔한 거짓말을 하며 그녀의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몸에 배어있던 습관 같은 것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또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메뉴판을 뒤적이며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따뜻한 커피가 나오고 향긋한 향이 우리 사이의 어색함을 조금은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늘 손주 녀석을 사이에 두고 나누던 대화가 전부였기에 막상 단둘이 마주 앉으니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먼저 입을 연 것은 그녀였습니다. 손주분은 오늘 부모님이랑 좋은데 놀러 갔나 봐요. 아침에 신이 나서 자랑하던데요. 아, 네. 아들 녀석이 오랜만에 시간을 냈나 봅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호사를 누리네요. 제 대답에 그녀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아이들 이야기, 어린이집 이야기 같은 평범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는 그녀의 눈빛 속에 언뜻 스치는 어떤 그늘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늘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죠. 원장님은 늘 아이들 곁에 계셔서 좋으시겠어요.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으니 외로울 틈도 없겠습니다. 무심코 던진 제 말에 그녀는 커피잔을 든 채 잠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죠. 맞아요. 아이들은 정말 사랑스럽죠. 그런데 어떨 땐 더 외로워요. 시끌벅적한 하루가 끝나고 텅 빈 어린이집에 혼자 남을 때며 모두가 떠나간 자리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랄까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클수록 저 혼자 맞는 저녁의 정적은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녀의 담담한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눈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늘 강하고 완벽해 보였던 그녀에게서 처음으로 엿본 쓸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남의 일 같지 않아 제 마음 한구석에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저 역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텅 빈 집안을 채우는 깊은 정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괜찮으세요? 아내분 먼저 보내시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오랫동안 가슴속에 묵혀두었던 돌덩이 하나가 툭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그 누구에게도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녀석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친구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죠. 그저 괜찮은 척, 덤덤한 척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을 뿐입니다. 괜찮을 리가 있겠습니까?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물건들, 집안 곳곳에 남은 흔적들을 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으니까요. 밥을 차려도 혼자 먹는 게 싫어서 굶기 일쑤였고 캄캄한 거실에 혼자 앉아 밤을 새우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그저 묵묵히 진심 어린 눈빛으로 들어주는 그녀 앞에서 저는 무장해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손주 녀석을 맡게 된 겁니다. 꼼짝없이 손주 녀석 밥 해먹이고 씻기고 재우다 보니 딴 생각할 겨를이 없더군요. 특히 매일 아침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걷다 보면 죽은 줄 알았던 제 시간이 다시 흘러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원장님을 만났죠.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마지막 말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찻잔 위로 손을 뻗어 제 손등을 가만히 덮어주었습니다. 투박하고 주름진 제 손 위로 전해지는 그녀의 온기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깊고 따뜻하게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우리는 더 이상 손주의 할아버지와 어린이집 원장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혼자였던 한 남자와 한 여자일 뿐이었죠.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그 카페에서 보낸 시간은 마치 멈춰있던 제 인생의 시계 태엽을 다시 감아준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한 조용한 기대로 제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아침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해가 뜨고 똑같이 아이를 깨워 밥을 먹이고 똑같은 길을 나서는 아침인데도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손주 녀석의 재롱을 보는 맛에 아들 내외의 짐을 덜어준다는 책임감에 나서는 길이었다면 이제는 제 심장을 뛰게 하는 단 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세상 가장 설레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린이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짧은 순간 제 모든 신경은 온통 그녀에게로 향합니다. 아이들의 틈바구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원장님. 그 미소가 저를 향하는 찰나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두 사람만 남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손주 녀석을 그녀에게 인계하는 그 짧은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애틋하고도 짜릿한 순간이 되었죠. 우리의 비밀스러운 연애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눈을 피해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 서로를 향해 짓는 미소. 그 짧은 눈맞춤 하나에 온종일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가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늙은 주책이라고 누가 손가락질할지도 모를 일이었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메마른 제 인생의 단비처럼 찾아온 이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손주 녀석을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와 가방을 정리하는데 작은 옆 주머니에서 곱게 접힌 쪽지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어 펼쳐보니 제 가슴을 쿵하고 내려앉게 만드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입으신 셔츠 참 잘 어울리세요. 덕분에 아침부터 기분이 좋네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우아하고 단정한 그녀의 글씨체였습니다. 어찌나 떨리던지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저는 10대 소년처럼 어쩔 줄을 몰라하며 쪽지를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남들이 볼세라, 아니 혹시라도 며느리가 볼세라 얼른 주머니 깊숙이 숨겼다가도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다시 꺼내보기를 수십 번. 그날은 온종일 그 쪽지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밤새 고심해서 쓴 답장을 손주 녀석의 가방 가장 은밀한 곳에 넣어 보냈습니다. 원장님 미소 덕분에 제 하루가 빛나는걸요. 늘 감사합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글이었지만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그녀는 저를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답장을 잘 받았다는, 그리고 내 마음도 당신과 같다는 수만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손주 녀석의 가방은 우리 둘만의 비밀 우체통이 되었습니다. 시시콜콜한 안부부터 시작해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서로의 외로움에 대한 위로까지. 우리는 쪽지를 통해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났고 서로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손주를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는 그 짧은 만남만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었던 갈증을 우리는 그렇게 비밀스러운 글자로 채워나갔던 겁니다. 만남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아이의 준비물을 챙겨주는 척 그녀가 제게 가방을 건넬 때면 일부러 손끝을 살짝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스치듯 닿은 손끝의 온기는 마치 강력한 전류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 역시 제 마음을 아는지 그럴 때마다 놀란 듯 움찔하면서도 제 손을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며시 손가락을 얽어오려는 듯한 미세한 움직임에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바로 옆에서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이 발치해서 제잘거리는 그 혼잡한 공간 속에서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이 아는 은밀한 신호를 주고받는 그 순간의 짜릿함이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쾌감이자 아찔한 행복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까 조마조마하면서도 그 아슬아슬한 긴장감마저 즐기게 된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주책인가 싶다가도 심장이 살아있음을, 내가 다시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 녀석이 어린이집에서 그려온 그림을 자랑스레 내밀더군요. 커다란 하트 안에 할아버지와 원장 선생님, 그리고 자기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에는 우리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한 가족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림을 본 그녀의 얼굴이 복숭아빛으로 발그레하게 물들었고 저 역시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저 순수한 아이가 다 알아버렸네요 하는 부끄러우면서도 기분 좋은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아이의 순수함을 방패 삼아 더욱 애틋하고 은밀하게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들에게는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 모임에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아온 제 입에서 나온 제법 그럴듯한 거짓말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꼭 나쁜 짓이라도 한 어린애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근거림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어요. 10대 시절 첫 소풍을 앞둔 아이처럼 설렘으로 가득 찬 떨림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차 안에서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저 멀리서 평소 어린이집에서 보던 단정한 원장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하늘하늘한 원피스 차림의 그분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차를 발견하고 환하게 미소 짓는 얼굴에 제 심장은 또 한 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어드리자 은은한 꽃향기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기만으로도 이미 완벽한 여행의 시작이었죠. 많이 기다리셨어요? 제가 너무 들떠서 늦었나 봐요. 수줍게 웃으며 말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저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핸들만 꽉 쥐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방금 왔어요. 자, 그럼 출발할까요? 어색함을 감추려 일부러 씩씩하게 말하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때마침 추억의 옛 노래가 흘러나왔고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꽉 막힌 도시를 벗어나 탁 트인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비로소 닫혔던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즐겨보는 드라마, 심지어는 젊은 시절의 풋사랑 이야기까지. 평생을 다른 길 위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었지만 신기하게도 통하는 구석이 참 많았습니다. 외로웠던 시간의 무게를 서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우리는 아담한 바닷가 마을의 작은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방, 창문을 열자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함께 밀려 들어오는 파도 소리. 이 모든 것이 마치 꿈속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짐을 풀고 잠시 숨을 돌린 뒤 우리는 펜션 주인이 추천해준 작은 횟집으로 향했습니다. 싱싱한 회 한 접시와 소주 한 병을 시켜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그분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황혼도 저 노을처럼 아름다울 수 있겠구나. 술잔이 몇 순배 돌자 그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함께 와도 되는 걸까 밤새 고민했어요. 아이들 볼 면목도 없는 것 같고 괜히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저는 말없이 그분의 술잔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잔을 들어보이며 말했죠. 내 인생입니다. 누구의 아비, 누구의 할아비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진심이 전해졌을까요? 그분의 눈시울이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지난 수십 년의 외로움과 앞으로 함께할 시간에 대한 약속을 모두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나란히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제 옆에서 걷는 그분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여 저는 조심스럽게 제 외투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손이 제 손을 살며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제 손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한참을 걸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순간 어색한 침묵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찰싹이는 파도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숨막히는 긴장감이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그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꿈만 같아요.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제 인생에 이런 날이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분에게 천천히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분의 뺨을 감쌌습니다. 이건 꿈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현실이 될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텅 비었던 서로의 시간을 외로웠던 밤들을 온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의 푸른빛에 눈을 떴을 때 제 옆에는 세상 모르고 잠든 그분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충만함이었습니다. 잠든 그분의 머리칼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는데 문득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함께 마시는 커피는 그 어떤 고급 원두커피보다도 향기로웠고, 조용한 바다를 바라보며 함께 먹는 라면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맛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연인들의 편안하고 충만한 침묵이었죠. 어제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손주를 돌보는 평범한 할아버지와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돌아가야 하겠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우리 둘만의 짜릿한 비밀이 생겼습니다. 그 비밀 하나만으로도 남은 인생을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찻장 밖으로 번져가는 붉은 노을을 바라볼 뿐이었죠. 낯선 바닷가에 차를 세우고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지나온 세월의 무게와 지금 이 순간의 비현실적인 행복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나이 65에 누군가와 단둘이 바다를 보러 오게 될 줄이야. 그것도 제 심장을 이토록이나 뛰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 말입니다. 참 아름답네요. 고요함을 깬 것은 그녀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때와는 또 다른 나른하고 감상에 젖은 목소리. 그 목소리 하나에 차 안의 공기가 한층 더 애틋하게 달아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하루가 꼭 이 노을 같습니다. 제 대답에 그녀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붉은 햇살을 머금은 그녀의 얼굴 위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다시는 내 인생에 없을 것이라 여겼던 그 감정이 주체할 수 없는 파도처럼 저를 덮쳐왔습니다. 잠깐 내리실래요? 조금만 걷고 싶어서요. 제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나란히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아직은 서늘한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고,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제 옷깃을 여몄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발자국을 남기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철썩하고 부서지는 파도 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 벅찬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닳고 닳았을 법도 한데 사랑 앞에서는 여전히 어설픈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꿈만 같아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멀리 수평선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해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하는 목소리에는 저와 같은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라는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진심이 튀어나왔습니다. 제 말에 그녀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저 역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을 끌어모은 듯한 노을이 그녀의 눈동자 안에서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 안에 오롯이 담긴 제 모습을 보자 더는 이 마음을 감출 수도 감춰서도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닷바람에 차가워진 그녀의 손에 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미하게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우리 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 네. 당신을 만나고 제 세상이 다시 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잊고 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젊은 날의 패기는 사라진 지 오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가장 뜨거운 열정을 가진 청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렁그렁 맺힌 눈물방울 위로 마지막 햇살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는 그 깊은 눈빛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외로움을 견뎌왔을 그녀의 시간, 그리고 저로 인해 다시 시작된 설렘을.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발치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을 때 저는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제 입술을 그녀의 입술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잊고 살았던 감각인지. 하지만 몸이 그리고 마음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줍게 닿기만 했던 입술이 이내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듯 깊숙이 포개졌습니다. 짜릿하고 달콤하고 그리고 애틋했습니다. 아내와의 사별 후 텅 비어버렸던 제 마음의 조각들이 그녀의 따뜻한 입맞춤으로 하나하나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웠던 서로의 과거를 위로하고 함께할 미래를 약속하는 우리만의 뜨거운 의식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우리는 천천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숨이 가쁘고 얼굴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가쁜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완전히 모습을 감추고 세상에는 푸른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춥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품에 있는 이 사람의 온기가, 그리고 방금 확인한 서로의 마음이 세상 그 어떤 빛보다도 밝고 따뜻했으니까요. 황혼이라 불리는 나이에 제 인생 가장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이토록 기다려지게 된 것은 예전에는 그저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에 마지못해 몸을 일으키고 텅 빈 집안의 공기처럼 쩍쩍한 마음으로 하루를 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지고 심장은 벌써부터 기분 좋은 예감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해요. 이 나이에 다시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건 분명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들 녀석 내외가 출근 준비로 분주한 틈을 타 저는 손주 녀석의 아침을 챙깁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 좋아요? 녀석의 낭랑한 목소리에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 강아지 놀기 딱 좋은 날씨지. 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 진짜 대답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를 만나러 가기 딱 좋은 날씨란다. 하고요. 괜히 옷매무새를 한 번 더 가다듬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꼼꼼히 살핍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이 야속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모습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제 마음이니까요. 손주 녀석의 작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서는 길. 이 길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등원길이 아닙니다. 제게는 세상 가장 중요한 약속 장소로 가는 설렘 가득한 순례길과도 같지요. 종알종알 쉴 새 없이 떠드는 손주 녀석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면서도 제 온 신경은 저만치 앞에 보이는 어린이집 간판에 쏠려 있습니다. 심장이 쿵쿵 발걸음에 맞춰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저를 맞아줄까? 어떤 눈빛으로, 어떤 미소로 내 마음을 또 한번 흔들어 놓을까? 드디어 어린이집 문이 보이고 그 앞에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춥니다.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나와 있는 그녀.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 보석처럼 빛나는 그 모습에 제 세상은 온통 환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녀 역시 저와 손주를 발견하고는 아이들을 향하던 따뜻한 미소를 고스란히 제게로 옮겨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잔잔하게 미소 짓는 그녀의 얼굴만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 그 미소 하나에 지난밤의 뒤척임도 새벽의 공허함도 모두 눈 녹듯 사라져버립니다. 어서와 우리 애기. 밤새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얌전히 잘 잤어요? 그녀가 몸을 낮춰 손주 녀석과 눈을 맞춥니다. 아이를 향한 다정한 목소리지만 그 속에 담긴 따스함의 일부는 분명 저를 향한 것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녀석이 신이 나서 그녀의 품에 안기는 동안 우리의 시간은 시작됩니다. 아이의 재롱에 웃어주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허공에서 잠시 얽혔다가 부끄럽게 흩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 눈맞춤 속에서 우리는 수만 가지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밤새 보고 싶었어요. 당신도 오늘 참 멋지네요. 조금 있다가 아주 잠시라도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말로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냅니다. 손주를 안아주기 위해 뻗은 그녀의 손과 녀석의 등을 받치고 있던 제 손등이 스치는 그 찰나의 순간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연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스침 한 번에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고 마음을 나누니까요. 마치 우리 둘만의 비밀 암호처럼 그 짧은 접촉은 나는 여기 당신 곁에 있어요 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아이들이 바깥 활동하기에 더없이 좋겠어요. 제가 무심한 척 말을 건넵니다. 주변의 다른 학부모들이 듣기에는 그저 평범한 아침 인사일 뿐이겠지요. 하지만 그녀는 제 말뜻을 압니다. 네, 그러게요. 하늘이 꼭 오늘 아침 제 마음 같아요. 아주 맑고 따뜻하네요. 아버님 덕분인가 봐요. 그녀가 저를 보며 수줍게 웃습니다. 아버님 덕분이라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보란듯이 또 한 번 크게 요동칩니다. 아이의 할아버지를 칭하는 평범한 호칭일 뿐이지만 그녀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말은 제게 세상 가장 달콤한 사랑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손주 녀석은 이미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교실로 달려가고 이제 문 앞에는 저와 그녀 단둘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머물고 싶어도 더 오래 그 눈을 바라보고 싶어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아쉬움에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저를 보며 그녀가 작게 속삭입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뵐게요. 내일 아침에 뵐게요. 그 약속 하나가 제게는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고 내일을 기다릴 이유가 됩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애써 아쉬움을 감추며 돌아섭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배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말없는 눈빛으로 아쉬운 작별을 나눕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전 그녀와의 짧은 만남으로 충만해진 마음 덕분에 가볍기만 합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눈빛, 그리고 스치듯 닿았던 손의 온기가 온종일 저를 따라다니며 기분 좋은 흥얼거림을 선물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침은 더 이상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밋밋한 시간이 아닙니다. 손주 녀석 몰래, 세상 모든 사람들 몰래, 오직 우리 둘만이 아는 사랑의 눈빛을 나누고 마음을 확인하는 가장 소중하고도 은밀한 우리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아침이 오는 것이 벌써부터 참을 수 없이 기다려집니다.